예,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력공학 네 번째 장 고장 계산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격 전압이 66kV 삼상3선식 송전선로에서 한 선의 리액턴스가 17옴일 때, 자, 리액턴스가 17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00MVA로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전력을 100MVA로 했을 때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퍼센트 리액턴스를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실제 퍼센트 리액턴스에 대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공부를 했어요. 2n분의 IN 곱하기 임피던스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냈는데 분자와 분모를 2n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고 단위를 전압은 킬로볼트 그리고 전력은 피상전력으로 하니까 10V의 제곱에 10V의 제곱에 PZ치 되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집니다. 라는 것을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나요? 자, 퍼센트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대신에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주면 되죠. 100%로 하면은 전격 전압을 킬로볼트 단위로 전력을 kVA 피상 전력으로 하고 분자와 분모를 전격 전압 EN을 곱해주면은 10V의 제곱에 P 이제 Z이 아니라 리액턴스가 되겠죠. 곱하기 10%가 되더라. 퍼센트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겠죠. 10 곱하기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전압은 66kV네요. 그래서 66의 제곱에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력 66kV에서 전력 10, 여기서 전력 요게 있네요. 그래서 기준 전력을 100MV 암페아 했으나 100 곱하기 10에 3승을 해주면 되겠죠. 단위가 kVA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음 X가 17옴입니다. 곱하기 17을 하니까 39.0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 2번이 답이다 해서 64번은 퍼센트 리액턴스를 실제로 계산해 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6kV 삼상 유례선의 송전선로의 한 선의 리액턴스가 이제 20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압은요, V가 66kV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류는 350A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퍼센트 리액턴스를 계산하세요. 퍼센트 리액턴스로 계산하세요. 퍼센트 리액턴스는 2n분의 IN 자, 곱하기 리액턴스 곱하기 100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또 분자와 분모의 2n을 곱하고 단위를 전압은 킬로볼트, 전력은 kVA로 환산하면은 10V의 제곱에 P 곱하기 X %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식은 기준 전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 전력이 주어지지 않고 전압, 전격 전압, 그리고 리액턴스 전류가 주어져 있네요. 자, 전류가 주어져 있으니까 위의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은요, 전압은 어때요? 상전압이에요. EN에서 상전압이니까 순간전압 66kV에 루트 3, 66kV. 왜 전류는 여기서 암페어니까
이제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10의 3승의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는요 350A고요. 리액턴스는 20옴인데요. 그래서 100을 곱해야 해서 퍼센트 리액턴스가 100분율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8.37 %에서 18.37이니까 18.4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합성 임피던스가 0.4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0.4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 kVA를 기준으로 하세요. 기준 전력이 만 kVA로 하세요 라고 주어졌습니다. 발전소에 시설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해보세요. 차단 용량이 PS가 되겠죠. PS가 얼마인가요?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어로 하세요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PS에서 처음에 단락 전류 단락 용량 이렇게 구해보셨죠. 그래서 단락 전류부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인데요. 두 번째 단락 용량은요. 전류와 전력은 비례하니까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 됩니다. 어떻게 외우시더라도 어때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락 용량은 했으니까 아래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0.4%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요, 만 kVA로 하세요. 만 kVA인데 주문한 내용이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로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자, 이렇게 하면은 메가볼트 암페어로 단위가 맞춰졌죠. 계산을 하니까 250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뭐가요? 단락 용량이요. 그래서 250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삼상 삼선식 전선로의 단락점에서의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해보세요.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하네요. 단락 전류는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그래서 단락 전류를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22kV 해서 자, VN이요. 22kV 이고요.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가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부는 무시합니다. 그럼 퍼센트 리액턴스가 사실상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대신에 퍼센트 리액턴스를 대입하면은 되더라. 100 곱하기 IN 해서 삼상 전력이 루트 3VN 곱하기 IN 요 식이죠. 그래서 IN은 루트 3VN분의 P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실수 안 하시는 부분입니다.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22kV, 22kV. 왜 22kV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서 IN이니까 P 전력은요. 전력 보시겠습니다. 전력 그림에 있네요. 그림에 보시면은 위에는 전력이 PN 기준 전력이 표시되지 않는데 그림에 기준 전력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만 kVA. 그래서 전압도 킬로볼트. 그리고 용량도 만 kVA. 그럼 만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력이 되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나요? 전류니까 암페어로 나타내니까 그대로 100을 곱할 이유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시니까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니까 6500
660A 되겠습니다. 뭐가 단락 전류가 해서 6560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A점의 차단기 용량은 A점이 요게요. 이게 차단기 용량에서 자, 여기서 이게 B점의 고장점 계산이 아니에요. A점의 차단기 용량이더라. 그럼 용량을 여기까지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이 용량에 대한 차단기 용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데 A점의 차단기 용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보세요. 그럼 기준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용량이 자, 여기서 여기서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A 전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그래서 5000kVA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가 12%. 자, 이게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왜? 그래서 10,000kVA 곱하기 2가 빠졌죠. 두 개가 용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10,000kVA에서 10,000kVA를 기준 용량, 여기서는 전격 용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전원 또는 기기 혹은 계통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기준 용량이라고 합니다. 기준 용량. 기준 용량에서 10,000kVA를 기준으로 하고 10,000kVA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가 15%입니다. 그럼 자, 이거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5,000kVA 해서 자 12%인데요. 자, 환산. 자, 여기서 퍼센트 리액턴스의 환산. 기준 용량일 때 자, 그러면은 12%인데요. 곱하기 어떻게 해요?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그래서 5,000kVA의 기준 용량이 10,000kVA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10,000kVA를 환산했을 때의 XG가 24%가 되겠습니다. 24%가 되고 세 개의 전원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병렬로 연결된 임피던스의 합성 임피던스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뭐 저항이나 임피던스나 똑같죠. R0 대신에 G, 그래서 G0, G1, G2, G3 자,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는 24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분의 1.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금방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니까 자, 이게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가 5.71%가 나옵니다. 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차단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었죠. 그럼 5.71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10,000kVA죠. 그래서 10,000kVA. 자, 이렇게 해서 단위가 현재 kVA로 나왔으니까 물어본 것은 어때요? 메가볼트 암페어. 그래서 전부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은 메가볼트 암페어로 되더라 해서 175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 차단기의 용량에서 PS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175 메가볼트 암페어를 초과하는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200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 차단기 용량이에요. 차단 용량, 차단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구하세요.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3상이니까 A상, B상, C상, 3상이니까 이 임피던스도 3상으로 3개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3개의 똑같은 임피던스로 나누면은 3배가 되겠죠. 3GN, 3GN, 3GN이 돼서 합성 임피던스가 3분의 3GN이 되니까 GN이 돼서 각 병렬로 3GN으로 분할을 해도 합한 합성 임피던스가 GN이 변합이 없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는 땅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3GN이 3개, 그럼 하나씩. 그래서 G0는 G 플러스 3GN이 되더라. 자, 그럼 G0가 G 플러스 3GN이 되는 것은 답은 사실은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이렇게 알고, 자, 땅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땅으로 흐르지 않았을 때는 이게 G1과 G2죠. G1과 G2. 그래서 정상 또는 역상 임피던스는 G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서 뭐까지 생각할 수가 있냐? G1과 G2는 같은데요, G0보다가는 작아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69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송전선 한 선의 지락 시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키가 뭔가요? 일선 지락이네요. 일선 지락일 때는 올이죠. 올. 즉 영상, 정상, 역상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영상, 정상, 역상 전류가 흐른다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3상 발전기가 있는데요. A상이 단락한 경우에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 A상이 단락이 됐습니다. A상이 단락이 됐으면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VA가 제로가 되더라. 두 번째, IB와 IC는 제로로 같은데요. 세 번째, IB는 제로로 같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한 선의 세 번째, 지락이 됐을 때 I0, I1, I2가 갖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VA가 제로다라는 것으로서 VA는 각 영상 그리고 정상, 역상분으로 나타내면 더하면 되죠. V2가 돼서, 자, 이제 중간 가정을 생략하고 어떻게 해요? I0가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2A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경우에서 지락전류 I0는 어떻게 되나요? 자, 알아봤죠? 그래서 G0 플러스 G1 G2, G0 플러스 G1 G2분의 2A가 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A상의
지락한 전류 했으니까 그럼 IA는요. IA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인데 I0, I1, I2가 같으니까 이것을 I0로 대표한다면은 3배의 I0가 돼서 IA상의 지락 전류는 3배가 되더라 해서 G0, G1, G2분의 3배의 EA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71번. 한선에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지락상의 지락 전류도 알아봤습니다. 자, 7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한선 접지 고장을 접지됐다는 얘기예요.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할 경우에 필요한 것 다 필요하죠. 올이죠. 올 해서 영상, 정상, 역상분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I0, I1, I2는 같은데 제로와 같지 않아서 다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7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승간 단락 고장을, 승간 단락이에요. 고장을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승간 단락일 경우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I0가 제로다. 제로다 하는 것은 0이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은 정상분과 역상분이 존재하고 계산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임피던스 및 역상 임피던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7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삼상송전선로의 변압기가 그림과 같이 Y델타로 결선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Y가 중성점 접지가 됐다라는 거죠. 중성점 접지가 됐을 때 여기서 IG, I0, 기유도 전류, 지락 전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락 전류가 존재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요 중성선을 타고 존재하는 거예요. 각 선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선간 전압에는 그래서 고조파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Y글리세린. 어디로? 중성선을 타고 흘러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2차 척에서는 고초파 성분이 내부에 존재하고 선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전류가 흐르는 곳은 그래서 1차 척 선로 접지선 및 델타 회로 내부가 되겠습니다. 1차 척 선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성선이에요. 중성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성선 순수하게 1차측 선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간에서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에서는 접지선을 타고 흐른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6kV 삼상 3선식 배전선로에서 완전 한 상의 지락이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GPT에서 접지형, 계기용 변성기가 되겠죠. GPT, 접지형,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변성기가 되겠습니다. 2차에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는 GPT 변압기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변압비가 6,300 퍼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써놨네요. 여기서 루트 3분의 6,600볼트가 되겠고요. 2차에는 이게 전압이
루트 3분의 6,600이 되겠고요. 요게 상전압이 정상적일 때 루트 3분의 110이 되겠습니다. 110이 됐는데 자, GPT 2차에 나타나는 이 V2가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결선은 오픈 델타예요. 오픈 델타의 V2. 그리고 조건은 한선에 완전 지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벡터도가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벡터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에 고장이 됐을 때 전압이니까 전압의 사항이 자, A상, C상, B상. 자, 여기서 한 상이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인지 모르겠는데 자, 관계없어요. 어떤 상인지 한 상 해서 이게 중점 0V다. 자, 그러면은 C상이 단락이 됐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상, A상 관계없어요. 그럼 이 C상 요게 전압이 얼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알면은 요게 0V가 돼서 마치 0점이 C상으로 이동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VB의 에너지는 전압은 0에서 VB가 되겠고 VA는 0에서 VA가 되겠죠. 그래서 VB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한 상이 지락이 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에 여기서 중점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자, 위쪽 부분과 아래쪽 어때요? 높이가 같죠? 같아서 요 높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네요. 요 각도가 30도죠. 30도 해서 이 크기, 요 크기는 같아요. 한 상의 크기가 VC 크기에 곱하기 코사인 30도에 2배가 되겠죠. 2배로 바뀌더라 해서 코사인 30도가 VC 곱하기 2 루트 3인데 2를 하니까 루트 3배의 VC로 똑같아요. 즉, 한 상에 해서 한 상의 전압의 루트 3배가 되더라.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상이 그래요. 이 상이 3배가 되는데 그래서 한 상이 접지가 됐을 때 건전상의 전압은 한 상 전압의 루트 3배가 돼요. 그럼 이게 답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V2는 어때요? 한 상이 절하게 됐으면은 한 상이 이건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됐다면은 이 상과 상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한 상이 전압이 되면은 이 상과 남아 있는 건전상의 합벡터가 되겠습니다. 합벡터는요. 이렇게 해서 요 대각선이 되겠죠. 대각선이 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선을 내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2배가 되죠. 이 두 배는 이 각도의 요 길이에서 루트 3배의 2C의 코사인 세타의 2배죠. 그래서 루트 3배의 2C 한 상의 전압 곱하기 코사인 30도의 2배가 되더라.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2를 곱하면 루트 3배. 그래서 한 상의 루트 3배의 다시 루트 3배가 V2, 즉 오픈 델타의 출력 전압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배의 2C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 델타 V2의 값은 3배의 2C가 되더라. 그래서 자, 이 한 상의 건전상의 전압이 루트 3분의 100이에요. 자, 이것을 루트 3을 곱하고 다시 루트 3이니까 100 루트 3볼트가 되겠죠. 그래, 3번 100 루트 3.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니 그래도 어려운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때요? 별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고, 자, 이 필기시험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실기시험에 출제가 돼요.
출제 중복에서 출제가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GPT는요, 한 상이 지락이 됐을 때, 지락 발생 시에, 지락이 발생이 됐을 때, 건전상, 첫째, 건전상의 전압은요, 상전압의 루터 3배. 두 번째, 오픈 델타의 출력값. 오픈 델타. 자, 이 V2에 전압계가 달려요. 그러면 이 전압계, 오픈 델타의 출력값, 즉, 전압계의 지시치는요, 상전압의 3배. 건전상, 원래의 상전압. 네, 상전압의 3배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상이 지락이 되어 있을 때 건전상의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요. 그리고 오픈 델타, 즉 전압계의 지지치는 상전압의 3배가 되더라. 루트 3배, 3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어때요? 잘, 어떤 경우에도 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도 그리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벡터도를 보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오랜 기간이 돼도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벡터도를 그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 저렇게 중점에 있는 그 제로 전위가 한 상에 지락이 발생을 했으니까 한 상의 끝으로 가서 건전상이 루트 3배가 되네. 그래서 남은 건전상의 합 벡터는 다시 어때요? 남은 건전상의 루트 3배가 돼서 원래의 상전압의 3배가 되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과 그 문제풀이를 전력공학 과목 제4장이죠. 4장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